옛날 옛적 무주의 구천동에는 눈부신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한 가지 전설이 존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구천동의 깊은 숲속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신비한 힘을 지닌 달빛의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밤이 되면 달빛을 통해 마을을 비추고 그 빛은 마치 은빛 커튼처럼 마을을 감싸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흐르던 마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쪽에서 온 악귀들이 마을을 침략해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달빛의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깊은 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여신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여신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노인들에게 악귀들을 물리칠 방법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신은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은빛 방울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신은 이 방울들이 모두 같은 리듬으로 울리면 강력한 보호의 힘이 생겨 악귀들이 더 이상 마을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방울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울리는 방울 소리는 마치 하나의 조화로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곧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 마을을 지켰습니다. 악귀들은 이 소리와 빛으로 인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달빛의 여신은 마을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밤이 가장 긴 날에 여신을 기리는 축제를 여러 방울을 울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무주의 구천동은 달빛의 여신이 지켜주는 마을로 전해져 오게 되었고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무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의 아름다운 산과 계곡은 항상 달빛과 함께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 전 천안 지역에는 하늘이와 별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별이는 부모님을 일찍 겨이고 둘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를 애지하며 누구보다 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큰 가뭄이 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비가 내려주길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고 구름 한 적 없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는 마을 어르신에게서 신비한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천안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용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용은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에 물을 가져다주며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몇 년 전 겁을 주는 힘센 자들이 호수에 몰래 들어가 용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후로 누구도 용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별이와 함께 그 호수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남매는 긴 여정을 시작하였고 며칠 밤낮을 걸어서 드디어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아름답고 맑았으며 주변은 빛나는 물방울들로 인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와 별이는 호수 앞에 앉아 용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호수 중앙에서 큰 물거품이 일어나더니 푸른색의 아름다운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남매에게 오랜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만나는구나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하늘이는 용에게 마을의 가뭄과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은 이를 듣고 자신의 도움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늘이와 별이는 용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을 다시 환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천안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하늘이와 별이는 용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천안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현재의 한국 광주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웅장한 용머리산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산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는데 이는 산의 형상이 마치 용의 머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빛고울이라는 이름처럼 이 마을 역시 아름다운 빛이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용머리산 깊숙한 곳에는 강력한 용이 잠들어 있으며 수백 년이 지나 용이 깨어나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용이 깨어나기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 용이 마을에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은수가 마을을 뛰어다니다가 용머리산 근처의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함께하던 소녀 주희가 있었습니다. 둘은 늘 모험을 즐겼고 비밀스러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즐거워했습니다. 이날도 별다른 생각 없이 숲을 탐험하던 중 두 아이는 아주 우연히 오래된 돌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의식을 위에 감춰두었던 비밀을 간직한 듯 보였습니다. 은수와 주희는 겁을 내기보다는 호기심이 앞서 조심스레 그 돌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뒤에는 어두컴컴한 터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전에 주희는 손전등을 꺼내들어 앞으로 걸어나갔고 은수 역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터널은 마치 용의 입속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터널의 끝에 다다르자 놀라운 광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용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고 형상 주위에는 반짝이는 크리스탈과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오래된 돌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 마을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용의 정령은 빛의 이정표를 남기니 그 빛을 따르는 자는 마을의 번영을 보리라. 이 예언에 감명을 받은 은수와 주희는 즉시 마을로 돌아와 이 놀라운 발견을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의 진위를 의심했으나 곧 여러 노인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일치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용머리산을 보호하고 그곳에 빛을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획은 마을의 모든 가구가 각자 등불을 하나씩 만들어 용머리산 정상까지 이어지도록 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주민들은 용머리산 정상까지 이어진 빛의 행렬을 완성했습니다. 그 빛의 길이 보름딱 날에서 찬란히 빛나던 밤 하늘에서는 별똥별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랐고 마을 사람들은 소란을 멈추며 화합하여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수와 주희는 마을의 젊은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국 전설 속 용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 정령의 축복이 마을에 머물렀다는 믿음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리하여 빛고울 광주의 작은 마을은 번영과 행복을 찾고 저 멀리 용머리산의 신령스런 숨결은 무릎 속에서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느 때나 용의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양산의 깊은 숲 속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북이와 학이 살고 있었어요. 숲은 장엄한 산맥과 맑은 시내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의 보금자리로 완벽한 장소였지요. 거북이와 학은 이곳에서 수백 년간 함께 살아왔고 서로의 친구이자 상담자로서 편안히 지냈답니다. 그 두 친구는 모두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로 종종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존재였습니다. 거북이는 검은빛 무늬가 돋보이는 단단한 등딱지를 가졌는데 이는 그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반면 학은 하얀 깃털과 우아한 자태로 강을 나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답니다. 그들은 다른 동물들과 구름 위숲의 신령들에게도 존경받았고 그러한 존재의 가르침은 종종 양산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었지요. 어느 날 양산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작물은 말라가고 강가의 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에 빠진 사람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거북이와 학을 찾아갔죠. 그러자 거북이는 사람들에게 오랜 전설을 들려주었어요. 양산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령의 눈물이 흐르는 전설의 연못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연못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여행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거북이와 학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거북이의 기억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여행 중 그들은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주하지 않은 맹수와 비밀을 풀어야 하는 고대의 퍼즐,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거북이는 자신의 지혜로, 학은 자신의 비상하는 능력으로 서로를 도왔어요. 결국 그들은 전설의 연못에 도착했고 그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웠답니다. 연못 중앙에는 오랜 시간 잊혀졌던 신령의 조각상이 있었고 그 조각상은 그들의 접근에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은 강력한 마법의 빛처럼 산과 평온을 적셨고 양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북이와 학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용기로 인해 양산은 번영과 평화를 되찾게 되었고 전설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 전해져 내려왔죠. 그리고 거북이와 학은 여전히 그 숲 어딘가에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전설은 양산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자리잡아 누구든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